네, 6월 30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된 클래스 쪽 연습 문제 풀이부터 이제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받아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작성하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합계를 리턴하는 메서드인 썸과 평균을 리턴하는 AVG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클래스 이름이 스튜던트였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이제 생성자 파라미터로 입력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이제 멤버 변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할게요.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생성자를 정의하는 거죠. 컨스트럭처. dis.샵kor은 kor, dis.샵eng는 eng, dis.샵math는 math.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 합계를 리턴하는 메서드 sum, 얘는 return dis.샵kor 더하기 dis.샵eng 더하기 dis.샵math. 그리고 평균. 자, 얘는 dis.sum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앞에 메서드에서 합산을 다 해주죠. 나누기 3 이걸 리턴하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객체 3개 만든 다음에 각각 호출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면은 지금 이렇게 전달받은 거를 다짜고짜 변수에다 복사해서 넣으라고 하니까 이때는 그냥 무분별하게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빵점이라고 하는 게 eng로 들어가서 여기에 복사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려고 할 때 92 빵점 77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문자열이 섞여 있으니까 다 연결을 해버려요. 92 빵점 77 이렇게 문자열로 연결을 해버려요.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이제 3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얘만 드래그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되죠. 아, 여기 다운표로 감싸야죠, 참. 네, 이렇게 해서 연산을 못 해버리는 일이 생긴다고요. 뭐 10분 양보해서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만 전달한다 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아직 우리가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구별하는 거는 진도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요. 근데 점수가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계산을 해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린다고요. 이거 자체가 말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멤버 변수가 있으면은 항상 getter setter가 필요하다. set kur. 자, 얘한테 this.shapkur은 kur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전에 만약에 not kur 혹은 kur이 0보다 작다면, 이때 파라미터로 전달된 kur에 강제로 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0으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수니까 if kur이 100보다 크다면 kur을 강제로 100으로 세팅해라. 이런 식의 안전장치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if문이 지금 두 개가 되니까 여기서는 범위를 벗어난 점수는 무조건 다 0점으로 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국어, 영어, 수학,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세터만 놓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세 개의 값은 생성자로 전달되죠.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멤버 변수의 복사가 됐어요. 변수는 위쪽에 있었죠. 근데 여기서 샵을 빼버리면 전달되는 요 변수는 여기로 가서 this.eng한테 넣었다라는 거는 얘가 이 세터를 통해서 값을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값이 적합한지를 먼저 검사하고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get kur return this.shapkur get eng return this.shapeng get math return this.shapmath. 여기서도 getter를 통해서 값을 리턴 받게끔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아무리 마이너스 값을 주더라도 이 마이너스 값들은 다 0점으로 처리되니까 점수가 터무니없게 들어가는 일은 없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가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getter setter예요.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코드를 뭔가 딱 내용을 접하고 나면은 이거 작성할 거 생각하면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코딩 할 때 노가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코딩 노가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와요. eng에 if문까지 있었죠. 이만큼이네요. 공간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바꿈이나 띄어쓰기 같은 거는 그냥 개발자 보기 이쁘자고 하는 거예요. 굳이 요 블록가로 있는데 굳이 줄바꿈 안 하셔도 돼요.
코드가 한 번에 안 들어가네요. 글자를 한 뎁스만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세요. 자, 가로 그리고 세로 정보를 게터 세터로 관리하는 렉트앵글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래요. 이 클래스는 생성자 파라미터가 없대요. 그리고 둘레의 길이를 구해서 리턴하는 getAround랑 넓이를 구해서 리턴하는 getArea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한대요. 마지막 문장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생성자 파라미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생성자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정의를 해볼게요. 연습 문제 2.js라고 파일을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이 렉트앵글이었죠. 그 다음에 넓이랑 높이를 갖는 생성자를 관리를 하고요. 생성자 파라미터가 없대요. 생성자가 파라미터가 없대요. 그럼 얘는 굳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뭐라도 꼭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멤버 변수한테 널 정도는 넣어줄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 많아요. 널이랑 undefined를 굳이 정의를 안 해놓고 있으면은 얘네 상태가 undefined가 되겠죠. 근데 여기선 굳이 생성자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ter setter로 이 정보들을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get, 그 다음에 set,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 변수를 대입을 하기 전에 뭔가 내가 어떤 루틴을 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width가 0보다 작다면 width는 강제로 0으로 처리해라. 뭐 이런 식의 루틴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상황에 맞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나중 가면 귀찮아서 이거 다 안 넣긴 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getHeight도 정의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레의 길이와 면적을 구하는 거죠. 둘레의 길이는 넓이를 2배 해주고 높이를 2배 해주면 되죠. 사각형이 있을 때 이만큼이 넓이고 이만큼이 높이면 넓이에 해당하는 게 윗면 아랫면 2개가 있고 높이에 해당하는 게 왼쪽 오른쪽 2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해서 높이 곱하기 2 더하기 넓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width 곱하기 height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써먹어 볼게요. getter setter가 있는 상태니까 이제 width한테 1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getter를 통해서 값이 할당되는 거죠. height에다 값을 대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 setter를 통해서, getter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잘못 드렸네요. setter를 통해서 값이 대입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기다릴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작성을 하는데요. 스트링형의
학과, 그 다음에 정수형의 학번을 이제 프로퍼티로 선언하고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늘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과 이름인 거고 얘가 학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달받은 정보들에 대해서 getter setter를 정의하라는 말은 멤버 변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이렇게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student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학과 이름하고 학과 번호, 학번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멤버 변수를 정의할게요. 디파트먼트 네임과 디파트먼트 넘버라고 정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른 생성자, 파라미터 2개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어주면 되죠. 자, 값을 대입할 때 샵이 붙어 있는 거는 멤버 변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면은 데이터 전달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수 들어오고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직접 넣어라, 이런 거고요. 만약에 getter setter가 있다면 미리 준비한 코드 복사했습니다. getter setter가 있다면은 여기서 값을 대입할 때 샵을 제거함으로 해서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this.departmentname이 이제 setter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뭔가 if문 같은 걸로 조건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루틴이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죠. 뭐 여기선 그런 루틴 넣는 것까지 생략할게요. 그리고 say hello라는 메서드를 넣어서 나는 무슨 학과 몇 학번입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으면 됐었고요. 생성된 그 생성자를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죠. set department number.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4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래요. 필드하고 프로퍼티하고 멤버 변수가 같은 뜻이에요. 자, 문자열로 오너, 이름, 그 다음에 숫자 형태로 이제 금액을 의미하는 멤버 변수 2개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getter하고 setter 구현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도 구현을 하래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disposit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금액을 전달받으면은 이걸 금액을 저축하는 메서드입니다. 저축이니까 갖고 있는 금액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요. 그 다음에 인출하는 메서드도 필요한데요. 롱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형태를 의미해요. 자, 어마운트.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을 전달했을 때 얘가 이제 출금을 해주는데 인출 상한 금액은 잔액까지로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잔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면은 인출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떠야겠죠. 자,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멤버 변수 2개를 정의했어요. 자,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 setter를 먼저 정의할게요. 그래야 생성자 정의할 때 getter setter를 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getter setter 준비하고요.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파라미터 받은 거를, 자, 여기는 지금 dis 앞에 샵이 안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getter setter를 통해서 값을 쓰라는 거죠. dis.owner는 얘를 뜻하는 거고요. dis. 그다음에 balance는 얘를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각각 요 멤버 변수에다가 넣어주란 뜻이고요. 여기서 조금 전에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샵을 붙여도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면 파라미터로 들어온 게 변수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getter setter를 안 거치고 이렇게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변수에 뭔가 값을 집어넣거나 멤버 변수에 값을 집어넣거나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꺼내서 사용할 때는 getter setter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을 위한 디스포진 메서드는 단순히 이제 dis.balance에다가 파라미터 값을 누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샵이 안 붙었죠. 그러면 얘는요, 일단 getter를 통해서 값을 리턴을 받고요. 거기다가 amount를 스스로 증가해서 스스로 대입하는 소리잖아요. 대입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또 set까지 또 호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금을 위한 메서드. 얘는 파라미터 값을 이제 잔액에다가 이제 감소를 시키면 돼요. 출금이니까. 근데 파라미터 값이 잔액보다 작다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반환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처리 중단. 자, 문제에서 제시한 그 테스트 코드들 갖다 적용하고요. 실행을 하면은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 거 보이죠. 처음에 15,000원 입금했고요. 그 다음에 5,000원을 입금해서 잔액 2,000원. 그 다음에 15,000원을 출금해서 잔액 5,000원. 그 다음에 5,000원을 또 입금해서 10,000원이 됐어요. 여기서 15,000원을 출금했더니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잔액은 좀 전에 출금을 못했으니까 여전히 10,000원인 거죠. 자, 밑에 코드는 뭐 문제지에 있는 거니까 이만큼만 제시해 드리면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5번, 6번 문제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제 알고리즘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자료 구조 두 개가 이제 푸시하고 스택하고 큐라고 하는 자료 구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배열 자체가 이 스택하고 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실무에서 구현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배열이 자바스크립트만큼 그렇게 능수능란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스택하고 큐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를 직접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구현할 때 이제 스택하고 큐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스택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선입 후출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어떤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떤 그 메서드가 있어요. 그 메서드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출력을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입력을 만약에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 세 번을 했다라고 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기능을 내가 호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선입 후출, 먼저 입력된 게 나중에 출력된다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중에 입력된 게 먼저 출력된다예요. 그래서 출력을 호출하면은 맨 마지막에 입력된 게 출력을 해요. 출력을 또 호출하면 그 다음에 얘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나서 입력을 또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비어있는 데부터 다시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을 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걸 출력을 해주고 여기 걸 출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자료 구조를 이제 선입 후출 FI 에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요구사항을 제가 적은 거고요. 요 내용대로 코드를 구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 my 클래스라고 하는 애를 작성을 하래요. 문제는 제가 옆에다 같이 띄워 놓을게요. 자, 클래스 my 클래스라고 my 리스트라고 정의하고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 데이터하고요. 원소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사이즈라는 변수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변수 두 개를 정의를 했어요. 생성자는 데이터를 원소가 0개인 배열로 사이즈는 0으로 초기화하래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대로 초기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는 별다른 파라미터 없이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와 사이즈에 대한 gettter는 같지만 setter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getter만 정의합니다. push, 파라미터를 아이템이라고 갖는 메서드예요. 자, 얘는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배열의 맨 뒤에 추가하고 사이즈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자, 지금 얘는 원소가 없으니까 이 배열의 마지막 항목은 0번째 항목인 거죠. 그래서 this.shapData의 0번째에다가 아이템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배열에 아이템이 하나 채워졌어요. 이렇게. 얘가 한번 실행되면요. 그리고 사이즈는 1 증가하니까 사이즈는 이제 1이 됐겠죠. 그 다음에 얘를 또 호출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이랬던 배열이 뒤에다 뭔가 추가되니까 아이템 그 뒤에 또 뭐가 추가되겠죠. 사이즈는 이제 2가 되고요. 사이즈 변수는 여기에 몇 개가 있느냐를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는 0번째, 1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템 3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인덱스가 2인 위치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이즈와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 사이즈 번째에다 입력하고 this.size 번째에다 입력하고 this.shapsize를 1 증가시킵니다. 여기 샵사이즈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코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얘는 빠지고요. 자,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이제 전체 어떤 연산식에 들어오면은 얘는 뒷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 변수를 먼저 여기다 남겨놓고 1 증가시키는 코드를 뒷북이니까 뒷줄로 옮기시면 돼요. 옮겨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다면은 샵 사이즈를 먼저 써먹고 그 다음에 얘를 1 증가시키는 거다. 문제 요구사항에 맞는 거죠. 이거를 한 줄 줄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배열의 마지막 원소를 꺼내서 리턴하고 배열 크기를 1 축소시킨대요. 자, 배열의 크기를 1 축소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는 임시 변수에 깊은 복사 처리된 후, 임시 변수에 깊은 복사가 처리된 후요. 기존 크기보다 1 작은 사이즈로 새로 초기화돼야 돼요. 자, 기존 사이즈보다 1 작은 사이즈로 새로 초기화된다라는 말을 밑에 다시 설명했는데요. 깊은 복사 처리된 임시 변수의 원소 중에서 만약에 1, 2, 3이 들어있었다. 그러면은 마지막 원소를 일단은 꺼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리턴을 해줄 건데, 그리고 나서 임시 변수에다가 1하고 2를 다시 넣어줘요. 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여기다가 똑같이 맞춰 넣어줘요. 1, 2.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변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슬라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직접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마지막 원소를 꺼내야죠. 마지막 원소는 전체 길이 빼기 1입니다. 여기서 전체 길이는 사이즈라는 변수가 담당하고 있죠. 뭐 여기는 데이터.length 빼기 1로 하셔도 돼요. 데이터.length 빼기 1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임시 변수에 깊은 복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임시 변수를 데이터랑 길이가 똑같이 하나 만들어 줍니다. dis.size만큼 빈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깊은 복사라고 하는 거는 원소를 하나씩 카피하라는 얘기죠. 반복되면서 데이터의 i번째를 임시 변수의 i번째에 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복사 처리된 임시 변수의 원소 중에서 요 원소 중에서 마지막 원소를 제외한 상태로 다시 데이터에다가 깊은 복사를 해요. 그럼 데이터를 먼저 마지막 원소를 제외하고 다시 리셋을 시키고요. 반복 돌 때 사이즈까지 반복 돌면은 전체를 다 탐색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거를 제외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사이즈 빼기 1까지 탐색해주면 됩니다. 이제 배열의 크기를 1 축소해주고 마지막 원소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테스트 코드는 여기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 안에 이제 배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배열한테 100을 집어넣고 200을 집어넣고 30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원소의 수는 3개가 나올 거고요. 사이즈.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는 100, 200, 300이 들어있는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수 3개, 데이터 확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를 꺼냅니다. 그럼 300을 꺼내서 리턴을 해줘요. 그럼 X는 300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원소의 수는 이제 2가 됐겠죠. 그리고 데이터는 100과 200이 됐겠죠. 자, 100과 200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400하고 500을 추가로 푸시해서 넣습니다. 그러면은 원소의 수는 4가 됐을 거고 리스트는 데이터는 100, 200, 400, 500이 됐겠죠. 자, 마지막 거를 또 하나 꺼냈어요. 그러면 500이 꺼내서 Y로 리턴이 돼요. 여기는 500이 될 거고요. 추출된 데이터 500. 원소의 수는
3개로 줄어 있을 거고요. 데이터는 100, 200, 400이 남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푸시를 했어요. 원소의 수는 1을 눌러서 4가 됐고요. 데이터는 100, 200, 400, 600이 됩니다. 또 팝을 하나 했어요. 마지막 거를 꺼내서 Z에다 넣는 거죠. 그럼 여기는 600이 됐을 거고요. 원소의 수는 3개. 얘는 100, 200, 400인 상태가 됐겠죠. 자, 이게 이제 자료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예요. 배열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46라인부터는 그 교재에 들어있는 테스트 코드니까 44라인까지만 보시고 46라인부터는 교환 참고하시면 됩니다. 스택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Q라고 하는 자료 구조예요. 이 Q는 배열을 내장하고 있는 클래스인데 스택하고 약간 반대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FILO, 그래서 First Input, Last Output. 보통 이제 전공 애들은 선입 후출이라고 배워요. 되게 웃긴 게 원래 이제 영어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데 꼭 해석할 때 이렇게 한자어로 해석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자, 얘는 이제 배열이 있으면 입력을 위한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자료가 이렇게 순서대로 쌓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위한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스택의 특징이 선입 후출이면은 Q의 특징은 FIF, 선입 선출이에요. 먼저 입력된 게 먼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1, 2, 3 순으로 이제 입력이 됐다면 출력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1이 먼저 출력이 돼요. 그럼 배열은 2, 3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 앞에 거를 출력하고 배열을 한 칸씩 당겨요. 이렇게. 자, 전통적인 자료 구조는 이렇게 추가되는 데이터는 무조건 배열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요, 배열의 맨 앞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기존의 데이터는 한 칸씩 뒤로 밀리는 기능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해라 라고 하면은 만약에 4를 추가했다 그러면은 맨 앞에다 추가해서 4, 1, 2, 3 이렇게 되는 기능도 있고요. 심지어는 중간에 넣는 기능도 있어요. 4, 1, 2, 3에서 내가 5를 집어넣는데 요 위치에 넣고 싶다 그러면 4, 1, 2, 5, 3 이런 식으로 중간 삽입 기능도 있어요. 자, 문제 5에서 구현한 myList 클래스를 문제 6에 동일하게 복사하고 shift 메서드와 unshift 메서드를 추가하래요.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연습 문제 6.js입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shift라는 메서드, 그 다음에 unshift, 얘는 아이템이라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었어요. 자, shift 메서드는
데이터 배열의 가장 첫 번째 원소, 인덱스가 0인 걸 꺼내서 리턴하고 배열의 크기를 1 축소시킨대요. 자, 일단은 리턴을 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데이터 배열에서 인덱스가 0인 첫 번째 원소를 지역 변수 혹은 상수에 복사하랍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첫 번째 원소를 지역 변수 혹은 상수에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 변수를 데이터의 길이보다 1 작은 크기로 초기화하고, 임시 변수 const temp를 new array라고 하면서 this.size보다 1 작은 사이즈로 초기화하고요. 사이즈에 gettter가 있었죠? 예, getter. 여기도 getter 써도 되겠네요.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배열에서 인덱스가 1인 두 번째 원소부터 나머지 원소들을 임시 변수에 깊은 복사 처리한다. 그러니까 아까 템프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데이터의 1번째를 템프의 0번째에다 복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배열이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얘는 꺼내서 리턴할 거니까 일단은 first라고 하는 상수에다가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 변수를 만들어요. 임시 변수를 전체 길이보다 하나 작게끔 하나, 둘, 셋, 네 칸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한 칸씩 당겨서 복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for let i는 1부터 i는 this.size보다 작은 동안, 그럼 1번째부터 끝까지 탐색하는 얘기죠. i++를 합니다. 그러면 템프에 i 빼기 1번째 위치에다가 this.data에 i번째를 복사해라 라고 하면은 한 칸씩 당겨서 복사가 되겠죠. 자, 복사가 완료되면 데이터의 크기를 기존보다 1 작게 다시 초기화하고 임시 변수 항목들을 그대로 깊은 복사 처리한다. 작게 초기화하고, 데이터의 크기를 기존보다 1 작게 다시 초기화하고, 자, 변수를 내가 연산해서 쓰거나 출력하거나 할 때는 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샵이 있으면은 그냥 멤버 변수를 바로 갖다 쓴다는 거고, 샵이 없는 거는 getter를 갖다 쓴다는 거죠. 근데 대입할 때는 반드시 샵이 붙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왜냐? 여기서는 지금 셋터를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셋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는 무조건 샵이 있어야 돼요. 자, 1 작게 초기화하고 이 임시 변수를 여기다가 그대로 깊은 복사한다. 그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주면 되죠. 자, 여기서 사이즈 빼기 1을 한 이유가 데이터 배열 자체가 사이즈보다 1 작게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반복도 지금 1 작게 돌려야죠. 자, 이제 배열의 크기를 1 축소하고 리턴해 주면 됩니다.
unshift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맨 첫 번째 원소로 추가하고 기존 데이터들은 한 칸씩 뒤로 밀어내요. 자, 이걸 위해서 임시 변수를 데이터랑 동일한 길이를 생성하고 데이터의 모든 원소를 깊은 복사하래요. 자, 임시 변수를 하나 데이터랑 똑같은 길이로 만들고요. 모든 원소를 그냥 1대1로 깊은 복사하래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존의 길이보다 1 큰 값으로 초기화하래요. 자, 그래서 데이터의 길이를 기존의 값보다 1 큰 값으로 초기화하래요. 그리고 데이터 0번째에 아이템을 저장하래요. 자, 데이터 0번째에 아이템을 저장하래요. 파라미터를 넣으란 얘기죠. 데이터의 1번째부터는 복사된 임시변수의 원소를 깊은 복사 처리한다. 임시변수의 0번째를 데이터 i번째에 복사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의 1번째부터라고 했으니까 데이터의 1번째부터 이제 탐색을 하기 위해서 i는 1부터 지금 데이터가 사이즈 1보다 크게 초기화가 됐으니까 사이즈보다 1 큰 순서대로 반복을 하면서요. 그러면 this.샵 데이터의 i번째라고 하면은 사이즈가 3이라면 데이터는 지금 4칸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1부터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네요. 그러면 1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사이즈 플러스 1이 4니까요. 사이즈가 3이었죠. 그러면 i는 1부터 3까지예요. 인덱스는 0, 1, 2, 3이니까. 그러니까 i가 의미하는 게 여긴 거죠. 여기다가 임시 변수의 0번째부터 하나씩 갖다 넣으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템프에 i 빼기 1번째부터 갖다 넣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이제 전체 크기를 1 증가시킵니다. 자, 테스트 코드예요. 자, 먼저 이제 마이리스트 객체 만들면 요 안에 배열이 있죠. 배열은 이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있고 원소의 개수,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100, 200, 300을 넣습니다. 그럼 원소의 수는 3이 됐을 거고 데이터는 100, 200, 300이 됐겠죠. 그래서 원소수 3개, 100, 200, 300입니다. 쉬프트라고 하는 메서드는 가장 앞에 거를 꺼내서 리턴하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리턴된 거는 가장 앞에 거인 100일 거고요. 100. 그 다음에 사이즈는 2로 바뀌어 있을 거고 이제 배열은 200하고 300으로 바뀔 거예요. 앞에 거를 끄집어내면서 뒤에 걸 한 칸씩 당기는 겁니다. 이게 쉬프트예요. 자, 200하고 300이 있는 상태에서 400하고 500을 다시 넣고요. 200하고 300이 있는 상태에서 400, 500을 다시 넣었으니까 원소수 4개, 리스트 데이터는 400하고 500이 들어있는 거죠. 자, 200, 300, 400, 500에서 다시 한번 쉬프트를 합니다. 그러면 200이 꺼내서 리턴 되겠죠? 원소수는 3개로 줄었고 배열은
300, 400, 500으로 줄어 있을 거예요. 자, 푸시 600. 뒤에다 600을 추가하래요. 그럼 뒤에 600이 늘었죠? 원소수 4개가 됐고요. 다시 앞에 거 꺼내래요. 앞에 걸 꺼냈어요. 그럼 배열은 400, 500, 600으로 바뀌죠. 자, 쉬프트는 앞에 걸 꺼내고 뒤에 걸 한 칸씩 당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쉬프트라고 하는 메서드인데요. 쉬프트가 꺼내는 거면, 앞에서 꺼내는 거면, 언쉬프트는 앞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열이 400, 500, 600이었을 때 700을 언쉬프트 하라는 얘기는 배열 인덱스가 0, 1, 2잖아요. 700이 0번째 위치로 들어가고 400, 500, 600은 뒤로 한 칸씩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언시프트 800을 또 넣습니다. 그럼 800, 700, 400, 500, 600이 될 거죠. 한 번 더 해요. 그럼 900이 또 앞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종 형태는 900, 800, 700, 400, 500, 600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제가 인터넷 띄워놓은 거는 인터넷에서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무 책이나 검색해서 갖고 온 건데요. 여기 나온 내용 보면은 뭐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복잡도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지나치게 이론이어서 안 다뤘고요. 전체 탐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선형 탐색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배열 탐색이에요. 최소값 구하기 했었죠. 그 밖에 조건 전체 탐색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배열 탐색하면서 반복문 안에다 넣어서 그 원하는 형태만 추리는 거. 재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설계 관련된 얘기는 제가 여기서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그 공학적인 얘기라서요. 그 다음에 탐욕법도 얘기는 안 했고요. 배열 얘기는 충분히 했었고,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하고 해시 테이블까지는 얘기가 좀 깊어서 못했어요. 그리고 스택하고 큐 오늘 얘기했고요. 그 밖에 얘기는 좀 과하게 그 깊게 들어가야 돼서 정렬은 앞에서 조금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 얘기를 이제 다 섭렵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트 준비가 들어가요. 보통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그 전공생들 보통 한 학기 수업이에요. 한 학기 과목인데, 그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연습 문제들만 다 추리면은 아마 중간고사 범위 정도는 될 거예요. 한 학기에 반 정도 내용은 될 거예요. 이제 슬슬 기본적인 문법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자바스크립트 자체의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들,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걸 우리가 콘솔.로그밖에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그 밖에 다른 기능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걔네들을 갖고 HTML에서 어떻게 쓰는지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전체 알고리즘의 한 40% 정도는 좀 소개해 드린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 좀 추가적으로 스스로 공부하실 기회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방학특강 같은 게 이제 개강하면 그때는 뭐 알고리즘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반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학부생들이 이제 와서 수업 듣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푸시팝은 아까 했죠. 여기 시프트, 언시프트만 보여드리면 되죠. 시프트하고 언시프트. 이게 한 칸이 안 들어가네요. 글자 조금만 더 줄일게요. 시프트, 언시프트.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풀이 여기까지입니다.